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통일을 향한 우리의 함성 몰라수다 북한수다 17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뤄달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테라스님께서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한국 군대에 대한 인식이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 고황성님께서 탈북민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부족한 제도나 구조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지, 북한 주민들의 마약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 통일 준비일지 알고 싶다, 이런 주제가 있었고요. ZAVVA 자바라고 쓰는 분은 그래도 통일됐을 때 북한 근로자들이 제대로 좀 적응할 수 있는 남북 합작 분야가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SH라는 분은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한류 또 대한민국의 경제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창기신님께서는 북한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낮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왔고요. 기기기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북한 노래가 있는데 선화 씨가 언제 이겨내리 견디어내리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 노래 좀 불러줬으면 다 알죠. 그 금지곡이지. 예. 아, 그런가요? 예, 금지곡이에요. 그 얘기는 그럼 이제 나중에 저희가 기회 봐서 하기로 하고. 이게 한국에서? 아니 북한에서 북한에서? 금지곡이잖아요. 왜 그렇게 이거는 나라에서 지은 노래가 아니거든요. 금지곡. 그리고 인생이 힘들다고 있기 때문에 금지곡이 되나? 신의 용도를 이거 봤는데 금지곡이에요. 힘들다는 게 말이 안 돼. 난 그것도 모르는 사람. 또 노래를 잘 예. 모르겠습니다. 아이리님은 북한 남녀의 성격이 궁금하다. 북한 여성들 탈북해서 대부분 한국 남성들과 결혼하나요?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요. 송정근님은 북한 주민 중에 밥솥과 냉장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또 이창수님은 북한의 지역적인 특성, 음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다라고 알려주셨고, 폴이라는 분은 재미동포신데 탈북민들을 위한 어떤 직업 교육이 좋을지, 미국에 살면서 도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최정문님은 대한민국에 온 거를 후회한 적이 있거나 북한에서 후회할 일, 내 인생의 후회라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안재영님은 북한에서 기차 여행, 또 우리나라에서의 기차 여행을 대조해달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안수현님은 이제 여름 보양식 뭐가 있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안수현님께서 북한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괴담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IS님께서 탈북자들이 외계인이나 괴물 같은 존재를 아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은 남양 특집, 이 북한의 귀신 얘기 해달라는 분이 몇 주 전에 계셨거든요. 초반에 좀 설명이 길었는데 귀신 얘기로, 일단 여름이 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이 귀신 영화들이 꼭 나오잖아요. 북한에 귀신 영화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죠, 그건. 전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건 비사회주의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여름 더위를 쫓는다고 귀신 영화를 본대요. 전 지금도 왜? 시원하게. 그게 시원하나요? 귀신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공포스러워서 무서우니까 더위를 오싹해서 밀어낸대요. 닭살 돋고 막 소름 돋아가지고 막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귀신 영화를 보는데 무슨 에어컨 더위가 물러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귀신 영화 없다. 없어요. 김정일이가 중앙당 사업 착 시작했을 70년 초반에 북한의 이제 당내 교과지라고 해서 이제 송해 쪽에 그걸 하는 거를 했는데, 김정일이가 한국 쪽에서 이 문화예술 그거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는 한국남도 함흥 쪽에서 민속과 관련된 민속무용, 민속 탈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초기에. 근데 이제 농악에 관련된 그 귀신 탈춤이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귀신. 탈춤 나와서 이렇게 하고 뭐 우리 민족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과거에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이렇게
뭐 무슨 뭘도 세워놓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김정일이 그때 초반이에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북청사전으로 황해도 은율 탈춤 이런 거. 탈춤부터 시작해서 그 귀신과 관련된 과거의 인민들이 못 먹고 못 살았던 것은 다 그 사회 제도나 뭐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귀신에 의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지금 우리 당에서 수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서 귀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농악이라던가 민속무용 중에서 귀신 탈춤 자체가 없어요.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 귀신 이야기라고 하면 그 지역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없어도 귀신 얘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허용이 사회주의에서 안 돼요. 귀신 영화 있을 수 없고 귀신 얘기. 혹시 있다고 하면 네. 신상옥 감독이 와서 만든 불가사리. 그걸 귀신 얘기라기보다는 그게 최고의 귀신이에요 영화 중에서. 심청전. 그냥 그래도 거기서는 이제 보면 뭐 어느 지역 때문에 무슨 네. 그 군수가 이제 뭐 그 점쟁이를 불러와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귀신 이야기가 한간에서 또 도는 건데 그 제가 추방됐던 곳 함남도 그쪽에는 네. 놀라운 게 내가 어릴 때 놀러 갔다가 듣은 귀신 이야기가 추방돼서 갔는데도 있는 거예요. 애 우니까 야 치독산에서 귀신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치력상. 거기 치독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6.25 이후에 그 국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국군 남조선 패잔병이라고 해장병이라 그러거든. 그러죠. 국군들이 한국에 오지 못한 국군들이 그 치독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귀신처럼 하고 살았지. 그 산속에서 도망도 못 사는 가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가면 남하러 갔던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막 폴 이렇게 기는 사람 보고 막 도망가고 막 거기 가면 귀신이 있다. 이 사람들이 밤마다 돌아다니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귀신이 괴담이 생기는. 귀신이 돼가지고 괴담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니까 국군들이 그렇게 살았군요. 거기서. 예. 보도. 머리도 못 네. 깎고 막. 아 그러니까 딱 보기에 귀신인 거예요. 그냥 밤에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고 애가 울면 치독산에서 귀신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전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아직도 말하는 게 내가 추방돼가지고 가네. 왜냐하면 50년 전쟁 끝나서 53년도 전쟁이 끝나서 그 국군이자처럼 이렇게 퇴각하지 못하고 이제 북한 쪽에 남아 있는 그런 북한식으로 많아요. 패잔병들 10년을 존재했었어요. 10년을. 60년대 초반까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옛날 과거 간첩 영화들 중에 보면 어느 동굴에 막 주둔돼 있는 뭘 국군에서 전쟁 먹은 물자까지 떨궈줄 정도로 그 군수 물자까지 떨궈줄 보급 물자 내려줄 정도로 굉장한 양의 많은 맞아. 그 사람들이 그림책도 있어서 많이 나. 10년을 존재했었어. 10년을.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동안의 괴담이 오늘날까지도 뭐 민속 전설처럼 이자처럼 치독산에 괴물 나온다가 우연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어쨌든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어느 순간 거기서 다 죽었죠 그냥. 그러니까 죽고. 그리고 제가 평양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한 집에 엄마가 죽었는데 묻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있는데 밤 12시가 되면 쇠 와가지고 하얀 옷 입은 엄마가 와가지고 소원이 있어. 아 누가 왔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엄마가 왔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문 똑딱 두들면서 오 추워 내 자켓 내 그런 말들은 많았어. 내 자켓 그 내간 달라도 있고 맞아, 밤 내간 12시만 달라. 되면 그래서 내간 달라.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탁 보니까 엄마 자켓이 벽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아, 묻을 때 맞아. 못 묻었다는 맞아. 거예요 우리 그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아이고 소름 돋네.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게. 이거 다 우리 사실 어릴 때 어릴 70년대 때. 80년대 들어갔어요. 근데 북한에 이제 그 평양에서는 만수대 TV가 나왔었잖아. 토요일 날 외국 영화 2개, 일요일 날 3편. 주말에 무조건 5편씩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공포 영화 같은 지금 한국의 공포 영화지 일본 영화 했던 적이 있어요. 설녀라고. 설녀에 대한 이야기. 설녀에 대한 이야기. 와 그거 평양에서 하는 지방 사람은 못 봤어. 평양에서 하는 사람 처음 들어봐. 하얀 그 치마 저고 이렇게 딱 하고 눈색 빨간 게서 하고 나오는 그 네. 어릴 때 봤는데 그게 무서웠겠다. 왜 이렇게 무서운지. 무섭지. 근데 더군다나 흑색 TV로 봤는데 눈만 오면 무서워. 너무 무섭지. 눈만 오면 와 그게 설녀가 나타날까봐. 북한에서 만든 그런 그 귀신 이야기는 없는데 외국 영화를 통해서 척이에 이렇게 조금 들어왔던 사례가 있는데 그 북한 사람들한테 최고의 악몽이나 공포를 줬던 게 아마 그 설녀에 대한 이야기 같아.
굉장했지. 근데 와. 겨울이면 진짜고 선류에 대한 공포로 해가지고 왜냐면 북한이 태어나서 공포 영화를 접한 건 처음인 거예요. 아 그게 네.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평양 사람들만 접한 거죠. 그치. 미안해. 우리 인민은 못 봤어. 그래서- 시민만 봤어. 그래서 그 공포에 이거 대한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 그 70년대 중반에. 기억이 너무 말년이다. 커가지고 네. 예, 공포 영화를 안 보여주더니 저희는 사실은 저희 시아버님이 60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또 북한의 법이 나왔는데 이게 동그랗게 묘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올렸다 봤을 때 평묘를 만들라는 그런 분명- 지시가 아, 내렸어요. 분명- 그러다 나니까 김정일이 예 묘를 동그랗게 하지 말래서. 96년도던가 5년도 야. 그때지. 아니, 그러니까 아, 저희 어이없어 죽겠어요. 시아버님은 2000년 아. 후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또 남편이 그 묘를 각을 지어가지고 복토를 이렇게 평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계속 알아요. 이 눈에 막 누렇게 되면서 간염까지 막 오고. 근데 자꾸 눈만 뜨면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올라가서 그 평토를 했어요. 예, 남편이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에 끼면 되지. 아 일석이면 어떡하게 나는 밤에 잘 때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자꾸 이렇게 앉아 계신대요. 뭔가 잘못된 예, 거야. 그래서 제가 치솟은 것 같아. 남편 팔 끼고 미신쟁이네 집 갔어요. 그래놨더니 그 미신쟁이 할머니 저를 보고 남편을 보더니 아버지가 너무 추워한대요. 그러니까 묘를 동그랗게 안 했기 때문에 복토를 춥지, 했기 때문에 춤이 빨리 그 얇으니까 추울 묘를 수밖에 없지. 복토를 해주라고. 그래서 남편하고 삽 2개 지고 가서 묘를 그냥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 꿈에 안 나타났어요. 저기- 저희 그거 예, 틀린 말이 시아버님이. 아니야, 실제로. 네. 근데 김종일이는 진짜 천벌을 받아. 아니 차 타고 가다가 아침부터 가다가 딱 보니까 공동묘지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분 나쁘다. 저거 다 없애라. 없애라. 네, 맞아요. 눈에 안 보이게 하라 했더니 예.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산의 묘두를 머저리 나오죠. 없앤 게 아니라 깎아버린 거예요. 평터해버렸다. 완전히 진짜 깎아버려가지고 어떤 데는 묘가 동강 나갖고 관이 구멍 나갖고 다 보여요. 뼈가 안에 이렇게 있고 애들이 뭘라고 관돌판 있죠. 그거 가지고 내려서 나 부를 때 그거 뗄감이 뼈다구도 다 내다가 불 뗐는데. 뼈도 불 때요. 이렇게 막 들고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김종일이가 그 지시를 내린 거예요. 저 기분 나쁘니까 묘를 눈에 안 보이게 해라 하니까 거시에서 보면 안 보이게 하는 그것 거예요.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사건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이제 진짜 큰일 나죠. 전 국가적으로 사람인데. 방침이 내려가지고 특급 기업소, 일간 기업소, 그다음에 동인민반에 이르기까지 다 퍼치가 됐어. 몇 자리 더 옮기라고. 시간을 딱 몇 달 야, 전에 2달, 맞아. 50일 맞아요. 줬어요. 그리고 옮겨라서 안 하니까 국가적인 사업을 다 밀어버렸는데 밀어버렸어. 아. 싹 다 평토해버리고 산 다 깎아버리고 어떤 때는 나무 갖다 막 심어버리고 했는데 그게 옛날 묘지자리들 이런데 도젤로 갖다 밀고 공사하게 되면 뭐 좀 나왔나 봐. 옛날 묘자리에서 뭘 뭐 나오지? 좀 나왔나 봐. 꼴똥 같은 게 나왔겠죠. 하고 솔직히 우리 지금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은 추석이나 한식 때 가게 되면 몇 자리 좀 가꿔주고 구석에다 팔고 돈도 좀 묻어주고 그래요. 이 몇 자리 전쟁이 붙은 거야. 이게 조조마다 자기네가 그걸 밀겠다고 더 많은 구간 가지려고. 와 그게 평양시 쪽에 그 이제 주변 산들 쪽에서는요 그 지역을 차지해서 자기네가 그 공사 그 밀게 하겠다고 그 지역을 자기네가 담당하겠다고 전쟁이 붙었는데 당비서만 해도 7명의 해임 됐었어 그때 평양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미신은 있잖아요. 저는 말하는데 미신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왜냐면 신은 있지. 저희가 특히 86년도에 북한에 많아. 제가 11살 때 저희 집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벽돌집에 이사 갔는데 그 집에서 옛날에는 집을 파고 살고 안 하고 바꿨어요. 근데 그 집이 큰 집인데 우리 작은 집하고 막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갔는데 동네에서 말하는 게 그 집 아버지 엄마가 그 하수도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둘 다 신시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죽었는데 죽을 때 손을 잡고 이러다가 죽었대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막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사였는데 그건 말 안 하지 몰래 알게 되면 안 그 집이 오니까. 그 집이 그 하수도 자리에서 부부가 동시에 죽은 자리인데 왜 왔냐고 머리기가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임신을 해서 배가 이만했어요. 아. 저희 막내 남자 동생을 임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는 장교단 하니까 미신을 안 믿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가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섞이죠. 그런 게 어딨냐. 예, 네. 그딴 미신이라는 게 어디 있냐. 어디가 낡아 빠진 그런 사상. 장군님 안 예. 믿으라고 그래. 근데 엄마가 저녁인데 자꾸 세타게 하는 할머니 같은 게 앞에 얼른거린다고 못 자고 부엌에 내려와서 임신을 와서 이렇게 막 부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손잡고 산 밑에 있는 그 미신쟁이네 집 갔어요. 그랬더니 미신쟁이가 엄마를 척 보시더니 하수도 자리를 파래요. 그 땅 밑을 파는데 그 밑에
임자 없는 묘가 2개가 있대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 땅 밑을 봐서 뼈가 있으면 그걸 다 수습을, 털어가지고 해가지고 깨끗한 하얀 천에 싸서 그 자리에 다시 묻으래요. 그러면서 묻으면서 우리 집이 이제부터 잘 되기를 조상님 좀 잘해주시오 하고 절하래요. 그래서 아버님을 출근시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팠어요. 야. 진짜 간이 있는 거예요. 아유. 간이 있는데 간이 다 썩어서 있는데 뼈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판 잘 만들어야 돼요. 5만 원에 임신을 한 상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구경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를 못 보게 했어요. 창고 안에 다 들어가 있으라고. 그분들이 거기다가 우리 엄마가 하얀 강목천을 주니까 거기다 해서 묻더니 엄마가 배가 이만한데 거기 들어가서 뭐라고 이렇게 2 손을 맞잡고 뭐라고 비시더라고요. 꼭 해야 돼. 예. 왜냐면 이 한국에서는 다 이게 화장도 북한도 좀 많이 화장을 하는데 북한은 안 화장도 그러잖아요.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처럼 주인 없는 묘주 예, 없는 주인이 없대요. 없는 예. 그 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주인 없는 묘들은 한이 남아 있어서 저승색이 입지를 못해.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입지를 네. 하기 위한 고난을 네. 그 보내준 사람이 고난을 부들. 그 묘주가 아니잖아. 가족이 아니니까 집행하는 사람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례 같은 거 그 신고식을 해야 돼. 예. 하고 칠성판을 잘 묶어서 예. 네. 칠성판 아시죠? 십자가로 묶어 사람 모양으로 해서 띠를 뼈다가 한 개만 있어도 다 묶어줘야 돼. 네, 맞아요. 해서 꼭 해서 다시 줘서 예. 보내드려야지. 그냥 지금 북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에서 하는 그렇죠. 것처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거 다 비사회주의적이라고 그래서 모르게 하죠. 안 할 텐데 성근 씨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수습한 시신만 해도 59가 거의 될 거예요. 언제? 북한에 탄광에서? 살면서 탄광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마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하게 된 경험들이 있었어요. 좀 그래서 이쪽 세계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제가 많이 그걸 저 자신이 많이 했어요. 그 장례 문화가 이제 그런 게 있는 예, 거죠. 예, 예. 네. 다 모욕시키고 사람이 죽으면 구멍에서 물이 나와요. 누런 물이 다 씻고 구멍이랑 구멍 다 솜으로 막고요. 베어 다 입히고 북한은 또 입관을 한 다음에 3일을 집에서 3일장 하잖아요. 객사 했으면 밖에서 하지만 집안에서 돌아가신 분은 다 집안에서 해. 근데 그때 뭐 이런 거 아시는지 뭐 사람이 죽으면요 다량의 린이 분출해요. 린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 린을 맞으면 사람이 마비가 와. 병원에 가서 그러고 보고 상지 같겠다고 하거든. 병원에 가서 다 검사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제 좀 죽기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하고 막 진통 힘들고 먹어도 소화 안 되고 그 린을 어디에 맞는가가 하는 게 문제인데 그걸 보고 흔히 북한에서는 귀신이 쌓였다 그러죠. 우리 상가집에 갔다 오면 들어올 때 집 식구들이 이렇게 소금 뿌리잖아. 린을 녹이는데 소금이 제일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뭐 80년대까지는 대한민국에서도 집에서 장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뭐 결혼식 날 받은 사람은 장례식에 안 간다 이런 당연하죠. 사회적인 임산부 네. 애교만 가면 안 돼. 예, 무슨 사회적인 어떤 관습 같은 게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 내가 이거 보면 이거랑 보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사회가 낙화냐 발전했냐 뭐 뒤떨어졌냐 여기에 따라서 이 귀신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어릴 때 밤에 발톱을 깎으면 귀신이 온다. 뭐 발톱 손톱 깎지 말라고 맞아. 그러잖아. 아니 이따가 소리 두더운데 그럼 머리도 삐지 말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 까먹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다 까먹고 우리나라 와서 까먹어. 아니 살다 보니까 까먹었다가 평양에서 그 추강대학교 지방에 갔잖아요. 아이고 내 우리 친척 하나 팔아먹어야지. 근데 발톱을 깎는데 아 귀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냐고 보니까 아 자기 진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발톱 깎고 생각이 그런 거야. 생각이 지방은 밖에 딱 나가면 새까마잖아요. 평양도 맞아, 새까만데 지방은 진짜 새까맣거든요. 완전. 그래서 발톱 깎고 가는데 자꾸 느낌이 그래서 탁 돌아보니까 느낌이. 하얀 이빨이 막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막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발톱만 깎으면 귀신이 온다는 그게
확 배겨 있는 거야 인식이 지방에 오니까 벌써. 북한은 아직도 심하잖아요. 밤에 차이가 셔터발 틀려. 깎지 말라. 네. 막 네. 휘파람 불지 휘파람 휘파람 불면 뭐 나온다고. 네. 휘파람 불지 말아라. 뭐 누워서 밥 먹으면 소된다. 뭐 그건 뭐 똑같네. 설날에 잠잠 눈썹이 눈썹이 하얘진다. 네. 아 그래요? 네. 백설기를 먹고 많아요. 뭐 많고 뭐 어. 이제 그 뭐 왼손쟁이가 돼버리면 인생 순서 복하고 화순서가 바뀌운다 뭐 그런 게 많거든. 엄청나게 많아. 뭐 문지방 밟으면 뭐 어떻게 된다. 맞아. 아버지 발목 아직도, 목을 딛는다. 아니 이렇게. 아직도 관을 내갈 때 네. 문지방에다가 접시를 넣고 다 깨고 나가요. 맞아. 우리 그래서 북한에서 문지방은 그 집 좌상에 가장 지금 살아있는 좌상의 목으로 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놀다가도 문 옆에서 기대기 서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턱 받고 서 있으면 버릇이 없다고. 아주 그냥 큰일 나요. 네, 맞아요. 여기 저희는 문턱에 진짜 그거는 못 밟게 했거든. 어르신이고 저 자체도 문턱에 서 있는 걸 가지고 아주 건방지거나 버릇없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안 된 집안의 자녀들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근데 지금 바가지 얘기하니까 함 들어갈 때도 네. 오징어 가면 쓰고 신부네 집 가기 전에 바가지 하나 깨트리고 가고. 그래요. 네. 저희는 안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깰 그릇이 없나? 뭔가 문 앞에서 깨는 건 비슷하네. 남북이. 그리고 간은 꼭 문턱에다가 놨다가 가잖아. 딱 깨가지고 그러다가는데 이게 남보게 되면 미신쟁이들이라는 게 절반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또 약한 사람한테만 솔직히 귀신이 말하면 찾아오잖아. 또 이게 사생활인데 우리 큰애를 낳고 그 우리 일석이하고 나이 차이가 심해요. 5살 차이가 있는데 그 중간에 애가 또 생겼어요. 근데 그 애를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위가 마음이 없는데 자꾸 딸이 애가 자꾸 나오면 발목을 어떡해. 잡히니까. 왜냐면 우리 아빠는 그거였대요. 그래 일단 애가 들어섰으니까 큰애는 낳았으니까 이따가 꼭 내 딸을 찾아오리라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이가 너무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또 애기를 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허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낳지 마라 니 죽자고 그러냐. 아버님이 너무 바라시니까 그 애를 병원에 가 지웠어요. 근데 지우고 온 날 저녁부터 열이 40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40도를 넘어가는데 제가 시집살이 했는데 저 지금도 이치 앉은데 북한의 시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뚝뚝 하는데 제가 이렇게 누우게 되면 그 시계가 우리 북한에서는 그 시계 불알이라고 하잖아요. 시계추. 네, 시계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흰 그 그림자가 진짜예요. 제가 본 거예요. 거기서 눈이 뿌연 데가 열이 40도를 오르니까 제정상이 아닌데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고 소리 이렇게 깨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미신쟁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막 이러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은 애가 여자래요. 근데 걔는 세상에 태어나야 될 애래요. 얘는 태어나면 엄마한테 효녀래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날 애를 없앴기 때문에 걔가 지금 귀신이 돼서 나를 괴롭힌대요. 오싹하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산골짜기 우리 아파트 뒤에 산골짜기 하나 가게 되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새벽 6시 가서 그 샘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그 바위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빌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2달을 하래요. 아휴.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이 많은데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남편 저 데리고 가 새벽 6시 가서 거기다 바위돌에다가 물을 뿌려놓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기를 안 없애. 저 그랬어요. 근데 2달 했나? 2달 했어요. 잘했어. 영화에서 보더니 안 이제 또 보여요. 잘했어. 아니요, 잘했어요. 안 보여요. 그다음부터. 그런 소리 많잖아. 예, 근데 실제 맞아요. 그 이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둘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한테 끌려서 점쟁이한테 돈 받는데 남편이 내일 죽는다고. 맞아. 너 남편 살리려면 내일 아침에 벌거벗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섬은 바닥에 돌고 네. 그러한 사례들 굉장히 많아요. 전 진짜 귀신을 봤어요. 전 나이 먹어서 광산 갔다 와서 대동강구역에다 집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평양이라도 밤에 이제 집에 올라가려면 복도 엘리베이터도 안 다니는데 해끔은 진짜 무서워. 앞에 와서 싸대기 치고 돌아서도요 이렇게 하고 서 있어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 어두워요. 진짜 밤에 복도는 무서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게. 신기하지. 근데 꼭 연애질을 복도에서 해. 북한 사람들은 이상해. 맞아. 복도에서 해. 내가 7층에 있었는데 16층에 사는 그 여자애가 집에서 죽으라 반대하니까 부모들 잔 다음에 속옷바람에 내려와가지고 남자친구를 복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아파트
계단 올라가서 좌를 꺾고 우를 꺾고 이렇게 니은자 모양 이렇게 니을자 모양 비슷하게 된 복도인데 아 얘가 이렇게 꺾이는 그 창문 옆에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북한이 험해도 밤이면 달빛 비슷하고 바깥에 빛이 살짝 들어와요. 아니 하얀 옷을 입고 올라오다가 인기척이 나니까 그 머탱이 가서 이렇게 딱 서버린 거예요. 슥 지나갔는데 이상해 느낌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해. 느낌이 딱 봤는데 그 불빛에 여기. 이거 저쪽에 여기 싹 보이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씨 뭐야 딱 갔는데 이게 옆으로 사람이 다가오니까 겁이 나서 옆으로 싹싹싹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빛에 이렇게 나왔던 게 싹 점점 없어지는 거야. 가다가 앞으로 다가가다가 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야. 야, 나 그때 생각하면 아니, 한 3일 동안 술만 먹고 친구 집에서 뒹굴다가 머리가 다 떡이 돼버렸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진짜 머리카락이 다 서버렸더라고 내가. 진짜 이렇게 다 일어섰더라고. 무서웠겠네요. 아니 봐, 이렇게 신발 끌면서 싹 하고 가는데 아 이게 소리에다가 그거가 아니 나는 가다나 내가 아니 그 여자 나중에 만났어요? 낮에? 모른 척 하지. 다음날 낮에 남자친구하고 와가지고 모른 체 해야지. 아 오빠 미안한데 그러게. 아니, 아유 끔찍하다. 난 내너라 하는 그 이제 오빠가 이렇게 심장이 약한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딱 대성강백주집에 네. 있어가지고 다음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바깥에 좀 저녁된데도 잔디밭 앉아서 먹어요. 아 차가 슉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 얼마나 혼이 났으면 야 너 너하고 마주 못하겠다고 하면은 아 그게 귀신이었구나. 한 번 이렇게 사람이 얼굴에 딱 베기니까 아니 그 하얀 샷줄을 입고 내려와서 좀 잔디밭 앉아서 먹는데 차가 휙 지나가는 거 차 불빛이 휙 이렇게 지나가잖아. 무섭겠다. 또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난 너 못 보겠어. 어느 정도 생각만 하면. 그래서 사람이 한 번 그런 걸 겪으면 진짜 계속 그런 다른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연상이 되죠. 그걸 빨리 지워야 그러니까 되는데. 어느 정도라면 그 밤에 요네를 하면 전문 그것도 찾아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라이트 있죠? 그거 가지고 얼굴을. 아니야. 이렇게 밑에 이렇게 비추는 거. 아 근데 남녀가 요네를 하고 막 키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싹 버벅 전진을 해서 그 밑에까지 가요. 숨어 딱 숨도 일단 안 가 숨어 그다음에 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남녀 소속이 거기다가 밑에서 하나니까 딱 내려다보는데 네. 발바닥에 얼굴이 딱 이렇게 있는 거야.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러는 거야. 또 벌떡 일어나고 막 놀래주고 막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이 말인데 저희도 아파트에서 살았잖아요. 시집이 아파트인데 정말 새까매요. 근데 우리 그 앞집에 처녀애가 살았는데 정말 끼가 있어요. 약간 바람기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약간 그 우리 시엄마는 걔가 좀 이쁘다고 우리 시동생 섹시감이다 했는데 우리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쟤는 사생활이 건전지 못해. 근데 하루 저녁에 우리 시아버님이 좀 입이 걸어요. 운전기사니까. 아파트를 지금 짐작으로 걸어 오시는데 걔가 지금 남자같이 이제 성근 씨 말씀하시던 구박다리에서 남자같이 키스를 했나 봐요. 근데 둘이 지금 딱 흥분이 됐으니까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 층층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둘 떨어졌는데 디굴디굴 구부러서 내려다가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들어서는데 그 발 앞에 둘이 쿵 떨어졌대요. 시아버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둘이 지금 붙들어 안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벽에 문대다가 그 두루룩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그냥 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시아버님 되게 입이 걸쭉해요. 야 하겠으면 집에 가 해라 이 쌍 미친 것들이 이러고 복도를 쫙 째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막 출입문 열고 나갔는데 새까만데 안 보이는데 우리 시아버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북한은 그 되게 복도에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잖아. 많아요. 새까마니까. 맞아. 저도 귀신 얘기 어떤 책에서 보고 한동안 기억에 오래 남은 게 뭐냐면은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이제 혼자 몇 층 간다고 딱 눌렀는데 체중 초과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혼자 탔는데 그다음부터 그걸 읽은 다음부터 이거를 왜 그랬을까? 아니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접한 다음에는 그와 연상되는 일이 자주 생겨. 다 연계가 돼요. 기계 오작동을 하거나. 그래서요. 그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게 겁나는 거예요. 한동안. 맞아.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김치꿀만 들어가면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 맨날 저희 어머님이 막 저를 욕하실 때는 야 저 귀신 뭐라는지 저거 잡아가지고 이런 우리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귀신은 뭐나 먹고 그러니까 사는 저거 좀 옛날에는 이게 잡아먹자고. 이 전지 있잖아요. 전지도 라이트, 예. 중국 전지약이 없어서 전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치 풀어 갈 때는 형제간들이 꼭 같이 가잖아. 그걸 바깥에 누가 한 명 망 봐주면 한 명이 들어가는데 그 김치꿀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때면 귀신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이잖아요. 소름 막 이렇게 소름을 끼치고 김치꿀 먹고 딱 바꾸는 집으로 그냥 막 불이 나게 아, 들어왔어요. 그런 귀신이 적이 따라오는 것 다 있어요. 같아서 맞아. 막 어릴 이제 때는 막 누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이게 아, 뒤를 맞아. 이렇게 딱 잡는 느낌. 그리고 막 김치 풀어나가라고 하면 제일 싫었어. 그리고 겨울에. 우리 학교 때 그런 연말이 많았잖아. 영남아 피뚝뚝 피뚝뚝 학교에서 막 그런 장난 괴담들이 많이 했잖아. 많았잖아요. 영남아 피뚝뚝 피뚝 우리 저희는 초등학교 때 이게 막 많이 괴담처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 뭐 내간 달라도 뭐 이제 사천실 병원에 손이 쑥 나. 이제 그 맞아. 죽은 귀신이 관 열고 있는 내간 내간 달라. 달라. 손 맞아요. 내밀고 이제 그런 괴담이랑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또 귀신이 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시골에 가면 나 이런 거 많았어요. 뭐 할머니네 그 동네 우리 할머니는 아닌데 산에 밤에 이렇게 어느 다른 지역에 갈 때 그쪽에서는 그 대중교통 이거 뭐 없어요. 그냥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산을 몇 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갈 때 가다가 상처 입으면 다치면 그러니까 그 발목이라도 삐우면 못 가잖아요. 그때는 잠을 자야 되는데 산에서 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귀신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를 찾으래. 묘지를 어떡하라냐고 하니까 묘지 사이에서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말 들었어. 그러면 그 누구도 와서 못 다친다는 이렇게 잡아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바람도 덜 불고 하니까. 네. 예, 근데 그건 못 하겠더라고. 아 무섭죠. 진짜 못 하겠더라고. 묘지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떤 만두 가게가 있었는데 예.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꿈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풀 같은 걸 이걸 뜯어서 만두 소에다가 넣으면 대박이 날 거다.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부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구들은 안 먹죠. 쑥이라고 했어요? 예, 쑥이나 이 풀 뜯어다가 쑥이 네. 귀신으로 풀이 네. 하면 하약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은 안 먹는데 장사는 잘 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막내딸이 학교를 가는데 도시락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제 오늘만 먹어라, 먹을 게 없잖니. 그래갖고 이제 만두를 이렇게 한 20개를 도시락으로 싸줬어요. 그 얘가 이제 배가 고파서 2교시에 먹으려고 탁 보니까 만두가 18개밖에 없는 거야. 두 개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그러게. 이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도시락 뚜껑에 손을 가만히 내고 1시간 지나서 열어보니까 16개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막 수업도 뭐고 막 안 되고 선생님 막 지적해도 그러고 그 다음에 딱 열었더니 14개밖에 없는 거야 만두가. 진짜 어디 갔을까? 그리고 기절해갖고 실려갔대요. 만두가 뚜껑에 붙어있더래. 근데 귀신이라는 게 저희 한번 야 이거 북한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저- 나 이거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어머님이 한 번은 그 산소 추석날에 산에 올라갔는데 아버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근데 분명 우리 할아버지 시아버지 묘잖아요. 그 옆에 묘자리가 너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딱 우리 아버님 같으니까 남이 묘를 볼초를 하고 거기다 절했어요. 그러니까 묘가 그 맞아. 그런 1년새는 사람 너무 많아. 많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와봤는데 아버지 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신 있냐고 이게 아버지 묘라고 당시 그것도 모르니까 산에서 한바탕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화가 났어요.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욕 먹었으니까. 근데 쫙 그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길이 그렇게 험하지도 않아요. 다리를 풀떡했는데 6개월 기부스했어요. 그래놨더니 미신쟁이한테 보이니까 귀신이 노여워서 묘도 제대로 찾아 안 온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진짜 6개월 다리가 기부스했댔어요. 진짜. 그냥 실수해서 그냥 인대 잘못 끊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풀떡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오래 가진 않는데.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조선시대 때 네. 대갓집에서는 뭐 풍수지리 뭐 따져서 나름대로 무슨 명당이네 이런 거 찾아갖고 묻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가 명당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딴 집에서 그 앞에 묻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야. 북한도 그게 심해요. 저 김일성이 죽은 김일성 기념궁전이 네. 당시로서는 최고의 명당 자리여서 거기다가 기념궁전 지었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에도
그 어느 자리보다도 최고의 명당이 여기니까. 아 그럼 몰래 갖다 여기에다가- 묻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아 그러진 못하죠. 그러니까 북한도 풍수지리 이런 거 많이 따져요. 그 북한에 원유 천국이라고 있는데 네. 원유 천국에서 북한이 원유 시추 때문에 정말 막 프랑스요 중국이 합작해서 얼마 안구멍 쑤시는 데가 없이 다 쑤셨어요.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시추하느라고. 근데 워낙에 설비가 낙후한 데다가 뭐 남의 기술을 훔쳐다가 몰래 뭐 덕질해서 시추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김정일 시대에 내 시대에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찾아내겠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런 원유 말 천국에다가 몽땅 군복을 입혀버렸어요. 군인구. 당비서까지도 총종 그 이제 정치부장이 돼버린 거예요. 영화도 나왔지 드라마. 그래가지고 원유를 뚜시더라고 사방 시추하는데 하다가 너무해서 이제 당장 뭐 김정일이 뭐 노발대발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몇 자리까지 다 뚜시다가 미신쟁이 불러온 거야. 난 그런 과학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이제 마지막에는 네가 하자는데 하자. 너 한번 찍어봐라. 네가 그 이거를 버는 사람들 중에서도 풍수지리가 제일 최고라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풍수지리 제일 최고를 번다는 4명을 불러왔어요. 근데 4명 중에 1명은 주석궁에서 보낸 사람도 있었어. 김정일이가 보낸 사람들. 그 4명 중에 1명이 하다가 어떻게 돼서 그 천연가스가 나왔어요. 네. 원래 그 원유 시추에서 첫 번째 나오는 가스부터 나오잖아요. 뭐 찾았다고 아주 굉장했는데 맞아요. 소문 났어요. 지금 원성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왔었어요. 가스가 원래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 미신쟁이한테 됐는데 근데는 원유가 안 나와가지고 그 이제 그 총살을 어떻게 했냐면요. 미신쟁이하고 당비서하고 같이 팔 묶어서 총살했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잘못 찾았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김정일이가 화가 나가지고 원유를 못 찾았다고 해서 총살한 건데 그 이걸 씌우기는 미신했다고? 당일꾼이 현대과학이라든가 당의 지침에 따라진 게 아니라 미신에 이거를 한 거라고. 지기 보내놓고. 그러니까 그 의식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뭐 맞아요. 시추하기 전에 뭐 상 차려놓고 뭐 굉장히 했나봐. 그게 버거돼가지고 그 미신쟁이랑 같이 묶어서 저승 그걸 같이 이제 한다고. 아니 근데 김정일이 뭐 평양이 기름에 떠 있다는 둥, 뭐 북한 전체가 무슨 뭐 유전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다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근데 한때 우리 지방에까지 오신 기름이 막 나온대요. 막 둥둥 뜨고 그래서 저희도 엄청 막 기뻐하고 그랬어요. 휘발유값이 떨어지냐. 저는 아버지가 그 경제정책금융부의 경제개발부서에 직접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온 서류들을 좀 봤어요. 한국에서도 왔었어요. 중국에서도 왔고 프랑스에서도 왔고. 합작하려고. 인공지구 위성 사진까지 딱 찍어서 원유 시추 그거까지 하고. 근데 실제로 원성지구 건너편에 중국에 있는 탈인분지라고 세계적으로 5대 유전이에요. 그렇게 큰 유전이 중국에 있어요. 동북 삼성에. 그 큰 유전에 개발도 안 하고 다 덮어놓고 있는데 그 뿌다구가 북한 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 유전은 다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생겨져 있잖아. 안에 계속 샘솟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인 썩은 물이거든. 이게 그게 중국 그 지역을 국경으로 이렇게 북한 지역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시추한 관련 그 시추 지도, 위성 사진, 그다음에 분포도, 원유 맥까지 다 해가지고 중국의 그 기밀 자료를 통째로 또 북한이 빨아들여왔어요. 빨아들여와서 좀 그것도 봤거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분야 때문에 원성지구에서 이제 원유 천국이라는 게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 해가지고 이게 그 맥을 찾았다. 그 탈인 분자하고 연결된 맥을 찾았다. 그 가스까지 나오고 뭐 완전 성공했다고 굉장했었어요. 귀신 얘기가 이제 석유 얘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요. 귀신 얘기 하는데 그 전에 잠깐 그거 조금 보충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하고 해가지고 시추를 해서 연유를 뽑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다 캔슬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중국계 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지. 그렇지.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서. 길이 그쪽으로 그 이야기 돌았다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귀신 얘기인데 가장 유행하는 귀신은 네. 다른 무슨 희한한 이야기나 이런 거보다 시골에는 확실히 많아요. 뭐 맞아, 걷잡을 수 없이 많아요, 진짜. 근데 그냥 평양지에서는 말하면 법이야. 그냥 내가 이제 축구 뭐 경기를 하러 간다. 내가 뭐 이제 시합을 한다. 이때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 징크스. 네. 그러니까 막 선턱을 큰일 앞두고 시험 안 깎고. 가위질을 하지 않아요. 이게 쇠붙이를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게 굉장히.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냉면을 가위로 썰고
김치를 가위로 쓰는 거예요. 난- 왜냐면 난 처음에 좀 선뜻했어. 북한은 이게. 가위가 액맥이에요. 액맥이 도구예요. 네. 잘 때 머리 밑에 가위를 베고 자면 귀신을 쫓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가위로 불렸는데 여기 오니까 막 가위를 갖고 음식을 자르는 거예요. 네, 뭐 고기도 자르고. 저 아. 문화 충격 받았어요, 네. 솔직히. 우리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가위 이제 그것도 아니. 이제 벌려놓고 자잖아. 아예 네. 눌린다. 나는 그건 둘째고 예로부터 뭐 이렇게 손맛을 강조하고 맞아. 음식에 뭐 가위를 쓰냐 막 이러면서 막 음식. 할머니들이 욕하고 했는데 요거. 안 한 것 없이 쫙 음식에 가위 들어가 하니까 음. 야 이 음식에 대한 모독이야 이거 뭐야. 처음에 진짜 그걸 북한에서는 이해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음식 많이 변한다고. 아 그리고 아까 귀신 소리 아까 그 쑥소리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양강도에서 여자분 하나 총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 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둘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불륜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를 하면서도 자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경각에 달한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죠. 빨리 이혼. 근데 북한은 막 이혼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아니야. 본처가 그렇게 착해요. 막 이렇게 내놓다니까 아깝고 이런다니까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같이 미신쟁이네 집 갔어요. 미신쟁이네 집 갔는데 그 미신쟁이가 돈을 가득 가다 먹고 어떻게 방토를 해줬냐면 쑥하고 국수를 같이 그 집 토방 밑에다 묻어라. 그러니까 쑥이 불이래요. 하약이래요. 그리고 그 국수어리가 하약선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 밑에 붓게 되면 하약에 불이 달려가지고 그 집 알주인이 죽는데요. 야, 그건 그래서 그걸 방토를 해가지고서 그 여자가 남자는 그걸 딱 듣더니 아 나는 아무리 내가 바람이 나도 아내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리 그 남자는 포기했는데 이 여자가 그 부하한 남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녁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부하? 토방 밑에다가 그걸 묻었대요. 근데 진짜 그 아내가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죽었대요. 이게 북한 그런 거 네, 방토 근데 진짜 그게 많이 이제 해. 후에 발견이 돼서 이게 이 여자가 미신이 맞다. 내가 그 밑에다 그걸 묻었는데 진짜 죽었다. 이게 자랑삼아 말한 게 그게 검열단 그룹바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을 파고 막 이랬는데 그 여자 그래 총살했어요. 이런 게 많아 갑자기 그 방토 진짜 많이 하지. 아니, 방토 진짜 많이 해요. 가끔 놀라는 게 뭐 종에다가 정성 담아 쌌어 뭔가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흐르는 물에 흘러보내라. 시골에서 살짝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탁탁 펼치다 보면 뭐 발톱 뭐 손톱 그다음에 머리칼 뭐 이렇게 정성 들여 싹고 주워가고 으아 하고 보려고 그러면 네, 맞아. 옆에 애들이 꼭 이런 말을 해. 그 사람의 그 불행이 너에게로 옮겨갔어. 맞아. 그리고 또 나 진짜. 북한도 되게 바람을 잘 쓰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토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남편의 팬티를 맞아. 가위로 3개를 4개를 째가지고 꼭 사거리 있잖아요. 그 가운데다 놓는데요. 그러면 그 남편이 바람기가 4곳으로 다 빠져서 없다고. 그래서 맞아. 여자들이 진짜. 그런 걸 진짜 평양에서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 딱 아, 사거리에서 해야 된대요. 완전 십자. 과학적인데. 십자. 진짜인데 엄청 많이 알겠습니다. 했어요. 네, 저희가 오늘 그 남양 특집으로 귀신 얘기 한번 해봤는데요. 귀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종 무슨 뭐 이게 비방, 네, 샤머니, 귀신 얘기 네. 두세 번 더 합시다. 할 게 진짜 너무 많아. 미신 야. 귀신 너무 많아 이게. 특히 저는 이제 연극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연극사의 초창기로 올라가면은 이 굿과 만나거든요. 아 무쇠 대한 이야기 다음번에 좀 네. 하고요. 호네야. 이제. 예. 그 연극은 이제 무슨 저 노동기원설, 유희본능설, 제2기원설 등등인데 이 제2기원설이 바로 이 굿. 굿이 바로 이제 연극화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물론 지금 저희가 한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회에는 저희가 특히 뭐랄까 이제 남양 특집으로 귀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북한에 남아 있는 민속 풍습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재밌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아까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아까 무슨 산이라고? 치덕산.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치덕산.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그 치덕산에서 정말 다 죽었네. 예 귀신 다 죽었지, 같은 이제는. 몰골로 생활했다는 이 국군 들 얘기가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탈북 생환 국군 포로들 돌보는 일을 하시고 또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미송환 포로들의 송환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지금 동국대 법대 교수로 계신데요. 이분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분이 이끄는
그 사회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이번 회차의 퀴즈입니다. 정답자 2분 선착순으로 추첨해서 역시 평택 러디빈 카페의 수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